일반 키보드로 했을 때는 미니 14 정도 나오는데 머크오스 래피드 트리거로 하면 얼마 나올지. 안녕하세요, 무지공입니다. 요즘 래피드 트리거가 트렌드인지 키보드 시장이 온통 자석축 키보드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 역시도 프리플로우에서 새롭게 정발한 머크오스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를 제공해주셔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머크오스는 소프트웨어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또 이 래피드 트리거가 원래 FPS 혹은 리듬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키보드란 말이죠. 저는 FPS 어지럼증이 있어서 좀 더 시각적인 리뷰를 위해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리듬 게임을 준비해봤어요. 리뷰를 위해 처음 시작했는데 단순 다운만 받은 게 아니라 매판 비슷한 결과를 보여드려 키보드의 성능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 맵만 거의 1시간 반 이상 연습해서 만든 오늘의 영상이니까 분명 도움 되실 거예요. 간단한 언박싱과 함께 그 좋다는 소프트웨어도 보여드리고 리듬 게임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구독! 보통 택배용 상자는 아무 상자나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얘는 일단 택배 상자부터 머크오스 써져 있는 게 신경 좀 썼다는 느낌이 들어서 별건 아니지만 오늘은 이 상자부터 언박싱을 준비해봤고요. 키보드 박스는 심플하고 정말 깔끔한 디자인이긴 한데 제품과 다르게 검정색 박스인 게 살짝 아쉽다. 그래도 소장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라면 읽어보는 사람이 드물지만 꼼꼼하게 설명서 그리고 간단한 펑션키 세팅 가이드도 들어있고요. 본품 꺼내기가 살짝 어려우니까 액세서리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요즘은 필수라는 패브릭 재질의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키캡플러와 여분 자석축 스위치도 2개 들어있네요. 자, 이제 키보드. 스트랩도 들어있어요. 이건 이따 같이 체결해 보도록 하고 키보드가 화이트라 그런지 확실히 고급진 느낌이 마음에 들었어요. 디자인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68배열이라 확실히 컴팩트하고 하우징 재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키보드의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팜레스트의 느낌이 나는 앞부분인데요.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손목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손바닥이 살짝 편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게도 궁금해서 한번 재봤는데 760g 정도로 꽤나 가벼운 편인데요. 스트랩도 요즘 유행을 같이 탔는지 컴팩트한 배열에는 대부분 포함된 것 같은데 이 스트랩은 이렇게 따로 체결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체결하기 꽤나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호불호는 약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격은 정발가로 76,900원인데요. 요즘은 10만원 아래로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 가격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68배열이라는 점에서 약간 가격대가 아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어떤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2가지고 저는 언제나 그렇듯 화이트를 좋아해서 화이트로 받아봤어요. 그럼 타건음 간단하게 들어보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키보드 새로 만질 때마다 스페이스바 혹은 엔터키로 많이 타건해보는데 스테빌은 되게 잘 잡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키압이 낮다는 게 느껴지는 게임용으로는 확실히 피로감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사용해보면서 UI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소프트웨어로 가봅시다. 일단 다운로드 없이 웹에서 간단하게 접속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UI도 전체적으로 보기 편한데 무엇보다 한국어를 지원한다는 점.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는 대부분 해외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 곳도 많거든요. 게다가 그냥 영어를 AI처럼 그대로 번역하면 한국어라고 해도 무슨 말이지? 싶은 경우도 많았는데 완벽히 번역된 한국어의 느낌이라서 이 부분이 다들 칭찬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래피드 트리거 관련해서 용어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정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리듬 게임을 해볼게요. 모드를 일반 모드부터 초심자, FPS 전용, 그리고 극한 성능 설정까지 있는데 아마 극한 성능은 오히려 오류 혹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사용할 일이 잘 없을 것 같은데요. 궁금해서 하나씩 살펴보니 초심자는 기계식 키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 같고요. 만약에 게임도 하고 업무용으로도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좋은 설정이 되겠네요. FPS는 보시는 것처럼 이동키인 WASD에만 래피드 트리거가 0.1mm로 설정되어서 딱 FPS 게임 즐기기에 특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설정은 변경이 불가능해서 발로란트 같은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래피드 트리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정이 크게 분류되어 있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고급키 설정은 지난번 영상에서 이미 설명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SOCD, DKS, MT 등 래피드 트리거에서 주로 제공하는 고급키 설정도 모두 가능하고요. 폴링 레이트 설정도 이렇게 보기 쉽게 딱 정할 수 있어서 바로 8K로 바꿔주었는데 이 폴링 레이트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는 바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리듬 게임 할 때 1K와 8K 설정을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그 아래에는 연타 최적화 기능이 따로 있었는데요. 래피드 트리거 설정과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따로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FPS만이 아니라 롤 할 때도 키를 연타할 때 안 눌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서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 이제 설정 조금씩 바꿔보고 일반 키보드와도 비교해보면서 리듬게임 결과값 한번 볼게요. 우선 이제 못해도 A등급 이상은 나오도록 연습을 미리 해두었고요. 다른 맵부터 해서 꽤나 연습을 했지만 리듬게임 자체가 처음이라 실력이 미숙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점수랑 상관없이 끝나고 결과값을 통해 반응 속도를 수치로 비교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설정해볼게요. 먼저 기본 키보드와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 아무것도 설정 안 하고 해봤을 때 그 결과값을 보시면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고요. 래피드 트리거가 반응 속도가 약간 더 좋게 나왔지만 이건 매판 다를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여기 보이는 민의 수치가 양수이면서 큰 숫자일수록 반응이 많이 늦다는 뜻이고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율은 1대1에 가까울수록 빠르게 누른 것과 느리게 누른 비율이 비슷하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제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의 최적화 설정을 찾아서 비교해 볼게요. 우선 지금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나오니까 트리거를 좀 많이 위로 당겨보고 래피드 트리거 설정도 만져주고 8K로 설정한 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오!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제 손가락 때문에 비교값이 이랬다 저랬다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키보드로는 아무리 해도 점수는 높을 수 있지만 반응 속도에서는 확실히 느리더라고요. 트리거 설정도 얼마나 가깝게 하냐에 따라 이렇게 되려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해서 이건 먼저 설정 없이 해보고 천천히 맞춰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폴링 레이트의 설정에만 차이를 두고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이것도 정말 놀랐습니다. 1K로 해보고 8K로도 해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차이가 있어요. 사실 1K 이상부터는 뭐 어차피 못 느낀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희는 체감 못해도 컴퓨터는 확실히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성능 확인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리플로우에서 정발한 워크호스 에이스 68을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성능은 유지하면서 점점 더 가격대가 내려가고 있는 이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가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